신형 AESA 레이더 플러스 개량형 KGGB 조합으로 대함 전투기도 될 수 있는 멀티롤 FA-50 블록 20이 등장. 국산 FA-50의 미국제 능동 위상 배열 AESA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 암람 미사일이 탑재돼 경공격기 중 동급 세계 최강 전투기로 거듭난다. FA-50이 수건이던 AESA 레이더 및 공대공 미사일을 연동시켜 탑재가 가능하도록 미국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FA-50은 2025년경 4.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게 돼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다. 231 항공업계와 방산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생산하고 미국 로키드 마틴이 주 설계를 담당한 경공격기 FA-50 레이더는 소스코드 항공기 식별체계 공개를 통제하는 미정부의 승인에 따라 현재 이스라엘 엘타 ELTA 4위 기계식 레이더 EL M2032 대신 AESA 레이더 교체가 확정됐다. 현재 레이시온과 노스럽 그루먼이 경합 중인 가운데 레이시온은 팬텀 스트라이크라 이름 붙여진 레이더, 노스럽 그루먼은 AN, APG-83, 9SABR 레이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FA-50의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가능한 반면 SABR 시리즈는 한국의 KF-16 개량형인 KF-166에 탑재됐지만 FA-50에 적용하려면 크기를 줄여야 하는 등 재설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된 디펜스 코리아 2022 방산 전시회에는 레이시온 부스가 마련돼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보이기도 했다. 공대공 미사일은 현재 탑재된 사거리 4.8 35.4km 위 레이시온사 AIM-9 사이드와인더 대신 역시 레이시온의 AIM-120 C7 암람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 약 80-100km로 공대공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셈이다. FA-50이 AESA 레이더 탑재 및 AIM-120C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연동이 확정됨에 따라 최근 폴란드 48대 수출이 성사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중부 유럽의 슬로바키아 야로슬라프 나드 국방장관 등 30여 명의 사절단이 전세기를 타고 DX 코리아 참관 및 KAI 등 방산업체 현장 방문을 위해 방한하게 된 것도 FA-50 성능 개량이 크게 고무된 탓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가 FA-50 전체 48대 중 36대를 4.5세대 개량형으로 2025년쯤 도입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는 협상이 성사될 경우 12대 정도 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 역시 그동안 FA-50 공대지 능력 강화를 요구해온 터라 36대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2대의 FA-50을 구매한 필리핀 역시 개량형 FA-50 12대 추가 구입하는 2차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AI와 로키드 마틴은 지난 6월 9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2025년으로 예상된 미국 전술인문기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합의했다. 특히 KAI와 로키드 마틴은 FA-50 등 T-50 계열 항공기 1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내용의 협력 합의서 TA에 서명. 미 공군과 해군에 제시할 개량형 FA-50 경공격전투기의 제작과 마케팅, 설계, 기체 개량, 공장 신증설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할 전략협의체 실무위원회를 상설 가동해오고 있다. 2.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한 FA-50 블록 20 진행 상황과 단자형 제공 전투기 FA-50 블록 30위 등장 가능성. 지난 2021년 서울 ADEX에서 현직 FA-50 파일럿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FA-50 파일럿에게 블록 24양으로 업그레이드된 FA-52 능력을 구형 F-16C/D와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F-16보다 부족한 채공 시간 및 전투 행동 반경 그리고 시계 외
공중전 BVR 능력의 부재 등 일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가격대 성능비로 봤을 때 우수한 전투기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F5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한동안 이슈가 되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공군은 명확한 보완책을 내놓지 않은 채 여전히 F5 전투기를 비행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접하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드러내놓고 전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어떤 경로로 정보를 취득했는지 설명드릴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안보 및 정보원의 보호와 직결된 일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연하게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관계자에게 질문해 보리라 마음먹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A50 블록 20 업그레이드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나? 개인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국내형과 해외 수출형의 블록 20 업그레이드가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 KF-21 1호 기의 지상주행 테스트는 언제 실시될 것인가? 7월로 예정된 비행 테스트에 변경사항은 없는가? 비행 테스트는 공개, 비공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최근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이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는 LAHV 실전 배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 LAHV 강점은 어디에 있으며 수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첫 번째 질문인 FA50 블록 22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한국항공우주산업 내부에서조차 FA50 블록 20 업그레이드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소요군의 제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지만 대한민국 공군은 블록 20로 개량된 FA52 등장이 충분한 숫자의 KF-21 보라매를 확보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불어온 예상치 못한 바람이 이러한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미 공군이 적어도 2에서 300대, 많으면 4에서 500대에 달할 수 있는 새로운 고등전술훈련기 ATT 도입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로키드 마틴의 허락이 없으면 FA50 개량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블록 10 개량을 통해 독자적으로 FA50을 업그레이드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죠.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의 장착과 공중급유 기능의 부여, 기체 재설계를 통한 전투 행동 반경의 확장, FA50 조종석 화면을 F-35나 KF-21과 호환될 수 있도록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전환하는 것 등은 KAI가 독자적으로 진행을 했거나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 개량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논란이 되어 왔으며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FA50의 시계 외 공중전, BVR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키는 문제였습니다. 로키드 마틴이나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자국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공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나치게 우수한 로우급 제공 전투기의 등장으로 KF-21 같은 미들 하이급 기체를 도입할 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미국은 자국 전투기의 외국산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거부하고 있으며 반대로 외국 전투기의 AIM-120 암람을 통합시키는 경우에도 거의 반드시 라고 할 만큼 미국산 레이더가 탑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레이더의 세부 사항을 모두 파악해야만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연관이 깊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과 일본은 모두 미국 F-15를 수입해서 운용하는 국가들인데 이스라엘과 일본 둘 다 자국에서 만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예를 들면 더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AM4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F-15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자국 전투기에 외국산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죠. 그리고 향후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할 KF-21 보라매는 미국산 레이더도 아닌데 어떻게 AIM-120 암람을 장착한다는 소린가? 라는 의문이 떠올라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암람 통합을 위해 꺼림칙하지만 국산 AESA 레이더의 세부 사항을 미국에게 알려준다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도 미국이 반드시 KF-21의 암람 통합을 승인해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일본은 F-15에 탑재된 미국산 레이더가 미사일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유도해주는 무장 데이터 링크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었을 경우 이들을 주력인 KF-166, F-15K, F-35A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기술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은 일종의 에뮬레이터로 이해됩니다.